청년 정치인들의 가장 핫한 정치쇼 쇼미더 정치 시작합니다. 최지은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먼저 민주당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지금 비대위 체제인데 윤호중 비대위 체제가 좀 순조롭지 않아 보입니다. 사퇴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당내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대선 패배 이후로 지도부들이 다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한 마당인데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당시에도 원내대표였고 예. 사실은 그 전에는 또 사무총장이었고 그래서 당에서 지도부를 지난 총선, 서울 부산시장 선거, 대선까지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당원 당규에 따라서 원래 지도부가 사퇴하면은 원내대표가 하는 게 맞아서 한 것인데 이제 사람들 입장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지도부인데 이분은 책임을 네. 안 지시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변화라든지 상징적인 인물이 아니다 이런 면에서 좀 비판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미 출범을 했는데 경륜도 중요하고 좀 이렇게 좀 지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양쪽의 그렇죠. 입장이 다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초선, 재선 의원들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좀 결정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반면에 이제 이재명 상임 고문이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역할을 해줘야 된다 하는 얘기도 이제 네. 같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안민석 의원이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그건 안민석 의원의 개인 생각이고 이재명 후보를 대변하는 건 아니겠지만 지난번에 돌아보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2년에 낙선하시고 그 이후로 출마하는 사람들의 지원 유세를 해주시고 이후에 국회도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또 당대표도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활동들을 아마 이재명 후보도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경기라든지 험지, 부산, 대구 이런 데서는 이재명 후보가 한번 가주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네. 그 출마자들한테. 예, 그러면 이번에는 국민의힘 쪽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제 인수위가 더 중요하니까 합당 논의는 조금 뒤로 보류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저희가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수위 구성들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고 합당은 이제 그 다음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순위를 좀 뒀다고 생각이 되고요. 애초에 저희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한다는 것은 비단 이제 이번뿐만이 아니라 지난해 재보궐선거 때도 안철수 당시 후보랑 그다음에 저희 이제 오세훈 시장이랑과의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도 이미 합당 얘기가 나왔다가 결렬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단일화 국면이 있었고 네. 우리 대국민 그 담화에서 사실 이번에 합당을 하겠다라고 천명을 하신 만큼 거기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진행이 될 것인데 다만 이제 언제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국민의힘 이 당명 변경을 요구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다른 실무적인 조금 미시적인 내용들만 조율이 된다 그러면 아마 합당은 길지 않게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당대당 합당이냐 아니면 흡수 합당이냐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저는 합수 합당이든 당내당 합당이든 결국 중요한 것은 각 대표 간의 어떤 정치적 이야기들을 나눌 것이냐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흡수 합당이나 당대당 합당이나 예. 실제로 당명 변경이 없는 이상 그걸 흡수 합당으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흡수 합당인데 그 흡수 합당이 된다고 해서 안철수 대표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국민의힘 일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닐 테고요. 당연히 그 안에서 어떤 역할들을 이준석 대표와 협상을 해가지고 역할들을 수행하게 될 텐데 그것은 아직 그 대표 간의 정치적 영역이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는 아직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형식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할 텐데 실질적인 내용이 되려면은 이게 이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준석 대표가 당시 이제 합당을 할 때 공천을 할 때 있어서도 안철수 대표 그러니까 국민의당과 협의를 해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를 공천을 국민의당이 하십시오 이런 거는 결국 그 두 대표 간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등장할 것 같고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은 그 지방선거 공천 방침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자격 시험을 보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이제 이런 방침들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국민의당의 역할들을 고민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6월 1일 날 실시가 되는 지방선거. 민주당으로서는 쉽지 않은 승부가 될 것 같은데, 자, 뭐 당장 그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인사는 배제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요? 문정부랑 관련돼서 무조건 배제한다라는 거는 또 좀 과도한 것 같고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가 흔히 이런 건 좀 잘못했다라고 하자되는 것이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인사가 좀 실패했다 이런 이제 것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는 분들은 안 나오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번에 우리가 지방선거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안 그래도 어려웠는데 문재인 정부와 우리 민주당에 대한 그런 잘못한 안 그래도 것에 어려웠던 대해서 건 아닌 것 같은데 여태까지 이렇게 연전전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180석 몰아줬는데 뭐 했냐 이런 우리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많으신데 이번에 대선까지 또 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어려운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대선을 지고 나면 그 후보가 거기서 끝이 나는 경우가 있고 미래가 있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는 졌지만 잘 싸웠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가 있는 정치인이 됨으로써 그 이 구심력이 흩어지지 않고 지지자들이 아직 있는 게 있고 오히려 지금 뭐 최근에 대선 이후에 일주일 동안 민주당 당원 가입이 11만 명 이상이 지금 몰려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 젊은 층 중심으로. 거기에다가 당 지지율은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오히려 민주당이 올라가고 국민의힘이 떨어지는 상황이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대선을 졌기 때문에 반드시 크게 진다라는 것은 이번에 좀 다르고 뭐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는 그만큼 우리 당이 얼마나 반성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 정책 실패에 책임이 있는 분들이 나오시는 것이 우리 앞으로의 그 변화 이런 것을 보여주는데 적절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네. 지금 어쨌든 뭐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이제 대선의 선거 결과가 그대로 지방선거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는 예상하고 계시는 거죠? 이번 보통은 대선에 지면 지방선거가 크게 진다고 생각하지만 이번에는 그래도 싸워볼 만하다.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각오입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대구시장이 조금 관심이에요. 대선 경선에서 경쟁을 했었던 홍준표 의원이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은 경기지사 출마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신 내용이 있습니까? 일단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출마 의사가 없다라고 좀 확고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경기도지사 출마자로서는 가장 적합한 분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하고 좀 가까우신 편이죠, 지금? 가깝다라고 하긴 뭐하고 뭐 같이 정치 활동을 한 적은 없지만은 그래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정치인이고 존경할 만한 선배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사실 이제 경기도라고 하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험지거든요. 험지이고 또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유승민 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도 젊은 세대의 지지율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특히 여성 지지율들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도에서 험지라고 불리는 경기도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관측들이 많고 저는 실제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사실 정치적 갈림길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원래는 대선 이후에 정치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었기 때문에 다만 이런 요구가 있고 당의 요구가 있다 그러면 저는 기꺼이 응해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이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는 과정 속에서도 탈당을 한 이후에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다 복당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도 당 대표가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뭐 복당이 됐으니까 거기까지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대통령 후보를 뛰고 나서 그 현직 의원인 상황 속에서 다시 의원직을 내려놓고 대구시장을 간다고 하는 그 명분은 무엇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심지어 경남도지사까지도 하셨던 분이 굳이 왜 그 대구시장을 이제 와서 어떤 명분을 출마하시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치적 명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제 당의 원로시기도 하고 당내에 이제 다양한 목소리가 이제 있을 수 있죠. 근데 원로기 때문에 어떤 원로의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뭐 정치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는 것도 원로들이 또 해야 될 몫이기도 하고요. 예. 뭐 그 부분은 뭐 당사자를 포함해서 당에서 또 새롭게 또 정리를 하겠죠. 자, 이번에 좀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한길 위원장이 인수위에 합류를 하면서 또다시 정계 개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출신의 이용호 의원은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이탈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네. 예. 아니, 제가 이용호 의원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이분이 어떤 분인지 좀 찾아봤더니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과거에 국민의당으로 처음 당선이 됐고 이후에 무소속을 출마하면서 나를 당선시켜주면 나는 민주당에 가겠다. 라고 하고 그 호남에서 당선이 되셨어요. 근데 그런 다음에 민주당에 입당 신청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복당이 좀 어려워졌죠. 네. 복당을 뭐 안 해준다는 건 아닌데 조금 시간이 빨리 걸리지 않고 뭐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합류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좀 서운한 마음이라든지 원망하는 마음 같은 게 있으시겠지만 그게 민주당의 대다수 국회의원이 같은 상황이 아닌데 굉장히 특이한 상황인데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이탈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는 좀 본인의 희망사항이 좀 섞여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이제 정계 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이제 열린우리당 모델들을 대부분 염두를 해두시면서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일단 여당이 분열이 되고 쪼개져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대통령이 만든 정당에 이 여당 의원들 일부가 그쪽으로 쏠려가야 되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호응해서 민주당에 있는 상당 부분 의원들이 다시 그 새로운 여당에 진입이 돼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조건이 둘 다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힘을 분열시킬 만한 이슈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 민주당도 민주당 내로 분열될 그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만드는 정당에 뭔가 뭐 소속되거나 이럴 명분이 사실 다 없거든요. 그래서 네. 그 옛날의 모델들을 많이 이제 거론들을 하시면서 정계 개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건 이제 일부 호사가들이 하는 이야기인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지금 거의 가능성이 없는 얘기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인수위 외교안보분과위원으로 임명이 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두고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적합한 인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시각을 한번 좀 들어보죠. 사실 지금 인수위가 이제 막 인선이 되고 아무리 우리가 싸웠던 경쟁자라 그래도 윤 당선인이 지금 앞으로 대통령이 되실 분이고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는 민주당에서도 일단은 적극 지지하고 싶고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웬만하면 발목을 잡고 싶지 않은 입장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너네 거대 야당이 지금 발목 잡기 하냐라고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하고 싶은데 김태효 이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좀 제기가 되는데요. 네. 하나는 과거에 본인의 논문에서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의 후방 구조 활동을 허용해야 한다라고 쓴 글이 있는데 그러면은 일본 자위대, 일본군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국가가 나서서 허락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고 네. 또 다른 것은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군 사이버 사령부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아직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덕성과 그 외교 비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뭐 이 정도는 야당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 인사 문제 또 지금 윤석열 당선인도 문재인 정부의 인사를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지 않으셨습니까? 본인도 문재인 정부의 인사를 당한 분이시지만요. 네. 실제로 임명당한 분인데 그래서 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 첫 인수위를 굉장히 조금 더 조심해서 고심해서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 저는 사실 이번 인수위에 누가 뭐 당선에 더 기여했냐 이것만 가지고 인수위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면은 안철수 위원장하고 통합하면서 마치 국민 통합을 하는 것 같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움을 느끼는데요. 이재명 후보 당시에 저희 선거 전에 그 후보의 측근이라는 국회의원 7명이 우리는 당선되면은 아무런 직을 맡지 않겠다 그러고 내려놓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선의 기여를 떠나서 그만큼 새로운 사람을 좀 데리고 올 수 있는 문을 줘야 되고 또 그만큼 다양성, 뭐 여성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다양한 지역, 취약계층 이런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좀 획일적으로 관료나 뭐 일부 집단만 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네. 안철수 후보와의 통합이 아니라 국민 통합을 보여주는 인수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무슨 뭐 다양한 지역 할당 이거 인수위나 국정 운영에서 없어서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바라보고 계시고 5천만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책임져야 되는 국정 운영에서 지역 할당하고 성별 할당하는 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면 자격 미달인 사람들이 국정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국민들이 환영하겠느냐, 이제 그런 문제점 하나 드리고요. 김태효 전략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수위에 지금 어떤 범죄 혐의로 재판 과정에 있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김태효 전략기획관이 한 이야기 중에는 분명히 새겨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지나치게 외교 노선에 있어서 반일 감정들을 조장하는 방식이다. 실제적으로 실용적이지 전혀 못했고, 기본적으로 반일에 너무 휩싸여 있어서 제대로 된 외교 노선을 못 펼쳤다는 비판도 굉장히 많은데, 뭐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오 이런 거야 뭐 당연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지도 않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일본과 한국 간에 어떤 식으로 군사 공조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차후적으로 논의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새겨들 이야기가 있겠지만은, 아직 범죄 혐의가 있어서 재판 중인 분이 인수위에 들어가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을 좀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그 부분은 저도 우려가 됩니다. 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성과 지역에 대해서 할당제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할당제 자체에 대해서 찬반이 있을 수 있죠. 그게 다양성을 추구하는데 한 가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이 못 들어간다고 할 수 있는 찬반이 있는 건 다 인정을 하는데, 할당제를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일부 집단에서만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면은 그러면은 여성에는 능력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청년에는 없습니까? 그래서 지역 여성을 떠나서 우리나라 국민이 다양한데 그 대표성을 가지는 게 정치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 선거 당시에 청년 3, 40대 장관 만들겠다, 청년 보좌역도 두겠다 이렇게 하시고 20대 남성의 표를 많이 가져가셨는데, 지금 인수위에 청년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더 다양성과 대표성을 보이는 그런 인수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아직 것입니다. 이제 인수위라고 하는 것은 정부를 인수하는 과정 속에서 임시적으로 만드는 조직이고, 인수위의 구성 인원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많은 인원들을 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청년 문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청년 보좌역으로서 일하셨던 분들이랑 소통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인수위 과정 속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소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시작될 때 그분들이 얼만큼 또 윤석열 정부에서 일할 수 있느냐를 판단을 해야지, 인수위에 지금 청년들이 안 들어갔다는 것을 비판을 하고 거기에 여성이 없다고 비판하는 것은 좀 굉장히 어색한 일이고, 인수위에 여성 많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김은혜 제가 대변인도 여성이 여성입니다. 없다고 한 적이 없고요. 지금 굉장히 다양성과 대표성이 다양성은 필요하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양성입니까? 예를 들어서 캠프에서 얼마만큼 헌신을 했냐, 그것만 기준으로 인수위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사람, 우리가 지금 통합 협치를 계속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선인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남성 여성 말고 뭐 연령대도 다양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리고 경력도, 유관 경력도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공무원 이렇게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실제로 공무원만 경제 있지 전문가에서 않습니다. 기업가 출신도 있을 수 있고, 저희 기업가 출신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네. 거는 어떤 한 명의 그런 것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좋은 인수위 그리고 좋은 내각을 기대한다. 다양성과 대표성이 한 가지 그 잣대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예. 뭐 인수위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정한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운영이 되겠지만은, 역시 이제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역과 성별 뭐 이런 것들, 또 직능, 이런 다양성을 좀 더 고심했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죠. 근데 이게 참 이 다양성이라는 거는 여성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뭐 출신, 뭐 지역뿐만 아니라 뭐 경험, 뭐 모든 사람이 관료가 아니라 다양한 경험, 네. 뭐 그리고 청년 이렇게 다 들어가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민주당은 페미 여성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또 청년은 반대를 안 하세요. 국민의힘에서 얘기하실 때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에 대한 다양성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윤석열 당선인의 인식은, 인수위가 그러다 보면은 너무 전문가가 아니라 아마추어들에 의해서 정책이 혼란을 갖고 오히려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자초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는 게 사실 아닌가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가장 전문적이고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수위를 구성한다는 방침이 있었고, 철저하게 능력 위주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국민들께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맞게 인수위에 가는 것이고요.
지금 청년 보좌역이나 청년에 대한 접근 방식이 저희랑 전혀 다른데 저희는 청년 특히 이제 청년 같은 경우에는 배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청년 보좌역들이 국민의힘에서 주목을 받았던 것은 그들이 배려를 받아서가 아니라 실제로 일을 시켜봤더니 굉장히 일을 잘하더라. 실제로 캠페인을 아주 훌륭하게 이끌어갔더라 해서 집중을 받은 것이지 그들이 배려를 받아서 어느 직책에 가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청년 보좌역들이 우리가 집중을 했던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들이 능력을 분명히 증명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윤석열 정부에서도 어떤 방식으로는 참여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무슨 할당해가지고 뭐 청년도 얼마 들어야 되고 다시 이런 한번 식의 말씀드리지만 접근방은 할당제를 제가 주장하는 것이 할당이 아닙니다. 아니라 뭐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청년도 들어가야 되고 누구도 들어가야 되고 하는 방식이면 오히려 정부 자체가 아마추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능력주의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능력주의, 능력 있는 내각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모든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다 같이 능력을 어떻게 그러면 선발했느냐 그 기준이 네. 모든 사람을 놓고 했느냐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일부 집단, 뭐 캠프에 있었던 일부 집단 중에서 능력주의를 한 것이 과연 능력주의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예,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수위와 관련해서 좀 열띠게 토론을 해봤는데요.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여기서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최지은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